이분이 대출이 14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조금 갚아가지고 한 9억 5천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한 80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는 갈 겁니다.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11월 정도까지만 버티면은 이제 어떻게든 수입이랑 이걸로 똔똔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갚아 나가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죠.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코너입니다. 자산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다. 아니면 고금리 대출을 그냥 버틴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가진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상태죠. 그래가지고 주거지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자산은 제가 4년 전에 산 9억짜리 아파트와 살 때는 한 7억 정도 됐고 송파에 있는 아파트 상가를 6억에 분양받아가지고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아파트 원리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가 이자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현 시세로 자산은 한 17억 정도 되는데 대출 빼고 전세금 빼고 세금 떼고 하면은 순자산은 한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3, 4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해가지고 여러 개가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제 정책 자금으로 뭐 대출도 받고 안 갚아도 되는 지원금도 받아가면서 야심차게 사업을 했는데 졸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이 추가로 2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리금 납부 기한이 닥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추가로 원리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집 상가로 300,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실패로 인한 대출을 갚는다고 500 하니까 이거 두 개만 합치면 벌써 8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에 800만 원을 대출을 갚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자도 나가고 뭐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지금 고민인 거죠. 근데 이게 소득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제 수입은 자영업이니까 아까 상가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약 7, 800만 원 정도가 손에 떨어지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원리금만 800을 내야 되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그러니까 기본 유지비가 한 100만 원 정도고 생활비도 지금 뭐 라면 먹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아껴 먹는데 옷도 안 사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100만 원 정도 더 나가니까 생활비가 200 나가는데 대출이 800이야.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벌써 1000이죠. 1000인데 소득이 그걸 못 따라가면 지금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달 마이너스 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남편은 여러 방면으로 살 길을 모색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 사실 여길 쪼을 수도 없고 생활비를 더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고 자산을 재분배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아파트는 절대로 팔면 안 된다. 거기다 2년 거주도 안 해가지고 팔면 남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상가도 월세를 주면 3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디 또 얻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될 텐데 그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친정의 도움을 또 받아야지만 유지가 되니까 눈치도 심하게 보입니다. 시댁은 어머니를 누나들이 모시는 상태라서 남편이 한 200만 원 정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거의 빵만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번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됐네요. 2년 정도만 버티면 원리금도 좀 내려갈 것 같고 원금도 많이 갚아질 것 같아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버틸까요? 물론 2년 버티는 금액 한 6천만 원 정도는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 매도 후 재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이제 사연입니다. 이분이 대출이 14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조금 갚아가지고 한 9억 5천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한 80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줄어는 갈 겁니다.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11월 정도까지만 버티면은 이제 어떻게든 수입이랑 이걸로 똔똔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갚아 나가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죠. 수입 800, 대출 아까 한 7, 800, 생활비 200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아니다. 자산 정리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버티라는 분들은 이제 한 23% 정도 있었는데 결론은 당연히 자산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내가 팔 수 있는 자산이 사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한 9억짜리가 있고 상가 분양을 한 6억에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요게 뭐 얼마인지는 뭐 적어주시지 않았지만 뭐 큰 차이는 날 것 같진 않아요. 분양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팔고 어떻게 내가 자산을 다시 리밸런싱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좀 팔기가 쉽겠죠. 근데 이 아파트를 제가 디테일하게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9억인데 대출이 한 2억 5천이 있고요. 전세가 3억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가 아주 낮죠. 전세가가 낮으니까 대출을 끼고도 전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 말은 이 집을 뭐 전세를 막 높게 받고 하기도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대출을 지금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아파트는 절대로 팔면 안 된다라고 친정 식구들이 말을 하고 거기다 2년 거주도 안 해가지고 팔면 남지도 않아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분이 지금 보유한 지가 한 3, 4년 넘은 것 같아요. 4년 정도 됐는데 실거주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를 못하면 정말 남는 게 없을까? 왜냐면 이분이 아까 좀 싸게 샀는데 한 7억에 샀는데 9억 됐으면 한 2억은 올랐거든요. 그럼 2억을 벌었는데 실거주 못했다고 2억 다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뭐 계략적으로 뭐 약간 다르지만 계략적으로 양도세를 좀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500만 원에다가 이제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뭐 이래저래 뭐 고쳐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도 5천만 원 정도면 이제 세금과 이런 것들은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1억 5천의 순이익은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거주를 못했다고 해서 남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내가 는 투자금도 있죠. 그냥 그 투자금까지도 내가 회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 시기에 이 집을 매각하면 한 3억 정도의 현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대출도 많다고 했는데 대출도 거의 한 10억 있다고 했죠. 그 대출 중에 2억 5천을 상환하고도 3억이 남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요걸 가지고 추가로 이제 이자 높은 대출들 갚아버리면 이제 삶에 좀 뭔가 좀 팍팍함이 좀 줄어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실거주 2년을 좀 하자. 실거주 2년 하면은 이 4,500만 원의 세금도 비과세가 되죠. 거기다가 뭐 2년 살면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까지도 생각하면은 실거주 2년을 좀 무리하더라도 살면서 어떻게 해결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세가 3억이고 대출이 2억 5천 있는 상황에서 전세 3억을 빼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대출을 받을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세를 빼주면서 뭐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뭐 2년을 버틴다 한들 그 세금 4,500 뭐 플러스 알파를 벌어도 실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4,500만 원의 세금을 내더라도 대출을 상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이자도 좀 덜 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심리적 압박도 좀 줄이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클 것 같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플랜 B를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아파트는 좀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상가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이 상가를 이제 한 6억에 분양 받으셨다고 했는데 대출이 4억 5천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상가를 담보로 또 사업자 대출 한 9천 정도 받으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합치면은 대출이 한 5억 5천 되는데 이자가 대략 한 5점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금 상황이라면은 상가가 6억인데 대출을 5억 5천 갚고 뭐 이래저래 뭐 세금 내고 중개비 내고 하면은 남는 것이 거의 없겠죠. 거기다가 이 상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제 수입에 한 7, 800만 원이 지금 남는 거는 이 상가에서 하고 있는 이 자영업 때문인데 이 자영업을 접어야 되죠. 접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하면은 쉬운 선택은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가가 쉽게 매각이 될까요? 요즘 같은 어쨌든 금리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 매수 수요가 그렇게 아주 높진 않겠죠. 옛날에 저금리 시절에야 상가 사가지고 월세 받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빌딩도 아니고 꼬마 빌딩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구분 상가를 사려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매각도 쉽게 안 될 수도 있고 매각해도 현금 확보도 별로 안 되니까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이 상가 운영 수익이 사실상 이 가구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끝이니까 이걸 건드리는 거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플랜 C 상가를 매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임차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가는 팔고 그래서 대출을 정리하고 그 자리 그대로 내가 이제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월세 내면서 거기서 장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월세를 주면 한 3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요 30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내는 거랑 지금 이자가 한 2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 300 내나 이자 250 내나 뭐 큰 차이도 없는데 괜히 뭐 남한테 팔아가지고 굳이 뭐 내가 이 소유권을 잃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이제 팔려고 뭐 노력은 해보셔야 되겠죠. 6억 이상, 뭐 7억, 8억에 팔 수 있으면 뭐 좋겠죠. 그렇게 팔고 여기서 장사할게요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굳이 뭐 내가 뭐 낮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절감하는 게 지금 큰 이득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가진 자산 중에 집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이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 내가 7억에 샀는데 이게 한때 11억까지도 갔었답니다. 그러니까 11억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9억이니까 다시 2억만 올라가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은 연 4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금 상환은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거의 800 정도 상환하니까 1년에 1억이에요. 1년에 1억을 상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집이 뭐 9억 5천, 9억 6천, 10억 이렇게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10억에 회복이 돼도 이자를 지금 뭐 4천씩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뭐 벌었지만 결국에 이자로 거의 다 내고 그다음에 벌었으니까 또 양도소득세 또 내야 돼. 양도소득세 또 내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이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도 큰 이익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 정리는 집을 먼저 매각하는 정도로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사연자분이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뭐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순 자산은 한 4억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은 쫄딱 망하고 추가 빚이 2억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억의 빚이 생겨가지고 순자산이 4억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들이 순자산이 한 6억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억에서 대출 10억이니까 요거 빼면은 6억 정도 자산이 있었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대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 스타트업 할 거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도 이제 사업도 이제 뭐 지원금 정도로 뭐 작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추가적으로 2억의 빚을 떠안게 되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인정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나는 사업을 접었고 다시 그럼 돌아간다면 이 플러스 2억의 빚이 생긴 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답이 보인다. 자,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든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당장 우리 부부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죠? 지금 가족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남의 도움을 막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시댁의 어머니는 또 이제 누나들이 봐주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남을 또 도와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어떻게든 얼버무리고 지금 상황을 남의 도움과 아니면 또 그동안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안 도와줘 하면서 이거 도와주면서 끌고 가보자 라는 식으로 또 남도 도와주고 나도 도움받고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남편이 매달 200만 원씩 지금 시댁 쪽에다가 주고 있는데 이거 줄 상황 아니죠. 그리고 가족한테 이미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2년에 6천만 원 정도를 더 비벼봐야 될 듯. 뭘 비비기는. 그만 비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하시고 이번에 어쩔 수 없다. 실수는 이제 실수고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잘 정리해가지고 이 경험을 밑바탕 삼아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지 발판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명확하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대로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사업 잘 되고 있고 뭐 장사 잘 되고 있으니까 뭐 한 200만 원씩 드릴게요. 원래 줬던 거 그냥 줄게요. 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또 좀 도와줘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내 책임은 내가 진다. 나 안 도와줘도 된다. 그리고 우리도 뭐 시댁 못 도와준다 라고 해서 지금이 아닌 나중에 도와달라. 그리고 나중에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라서 이 잘 되면 큰 이익이 있는 거고 못 되면 큰 손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패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성공하면 또 큰 이익이 오는 것도 또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실패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회하려고 하는 순간 모두가 힘들어지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결자해지. 이를 맺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먼저 다 정리를 할 만큼 해보고 풀 만큼 풀고 도저히 안 풀리면 그때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늦지가 않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상황이 아주 마냥 나쁘진 않은 게 어쨌든 생활비가 낮아요. 생활비도 낮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 지금 무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없다는 게 상당히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빚만 없다면 월 2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좋은 거죠. 돈도 많이 버는데 빚을 갚는다고 지금 고생하는 거지 빚만 없으면은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을 일부 정리해가지고 빚 정리를 좀 하면 꽤 많은 빚이 좀 감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보니까 뭐 4% 5% 빌린 대출들도 있지만 1% 3%에 빌린 대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1%짜리 대출을 막 미리 갚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들은 좀 끌고 가면서 좀 고금리 상대적인 고금리들 좀 갚아 나가면 오히려 지금 이분들이 또 악착같이 하시면 저축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또 해가지고 빚을 좀 갚을 수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축을 좀 해가지고 다시 뭐 사업을 좀 탄탄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축을 해가지고 다시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마냥 상황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대출을 정리하고 오히려 지금 하고 계시는 자영업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담의 기준은 지금 주 수입원인 그 자영업이 7에서 800만 원을 꾸준하게 벌어준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히려 대출의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막 휘둘리면서 이 본업을 충실히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요거를 7, 800이 아니라 1000, 2000으로 점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이쪽으로 생각하시면서 빠르게 이 대출을 갚아보려고, 그동안 손해본 거를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거, 뭔가 전공법으로 가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제가 뭐 어찌 보면은 좀 속상한 상담을 한 걸 수도 있지만, 지나간 거는 빨리 잊으시고 몇 년 정도의 고생은 있겠지만 이 몇 년이 흐르고 나면 다시 한번 탈탈 털고 일어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 부부는 돈을 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나가는 거,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 있으니까 그 빠진 그 구멍을 우선 메꾸기부터 하자.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기부터 하시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찬찬히 쌓아나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